자, 30분만 뭐예요? 정기능사 필기 특강 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배울 건 뭐예요? 저항의 병렬 연결이죠? 네. 자, 선생님이 공부를 해보니까 선생님 머리 수준에서는 직렬보다 병렬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직렬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주혁이 학생, 자, 직렬 회로는 뭔 것 같아요? 줄줄이 쏘시지요. 어제 수업 중에 소세지 얘기를 했는데 줄줄이 땡땡땡 소세지가 생각이 났나 봐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우리 진환이 뭐가 생각나요? 직렬 하니까 저항이 일자로 연결된 겁니다. 저항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으면서 우리 민재,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설명을 했는데 혹시 선생님이 직렬 접속은 어떻게 하는 게 직렬 접속이라고 했어요? 일자로 연결하는 게 일자로 연결하는 건 맞는데 네. 왜 직렬로 연결한다고 했죠? 뭘 갖게 하기 위해서? 줄요. 보고 얘기하는데 대단해요. 전류가 갖다가 가장 중요해요. ohm의 법칙에서 지금 직렬 연결까지 왔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전류, 저항, 전압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죠? 네. 그럼 오늘은 뭐예요? 저항의 병렬 접속입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접속 다 좋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나란히 놓은 거예요. 나란히. 근데 이제 결국은 천정을 한번 찾아보라 했죠. 병렬하면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전등이나 전일이 다 무슨 연결이라고요? 연결 연결. 그럼 왜 병렬 연결한다 했어요? 에너지를 일정하게 엄청 어려운 말 썼어요. 에너지를 일정하게보다도 전류와 전압 중에 뭘 같이 하는 거예요? 전압.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들어오는 전압이 220V잖아요. 그죠? 이 형광등은 220, 다 220이지. 저놈은 5V, 저놈은 10V면 되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다 뭘 집어넣으시라고? 병렬 접속은 뭘 갖게 하는 거다? 전압은 같다. 이걸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안 들어가면 이쪽 오세요. 넣어줄 테니까. 알았어요? 전압은 같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하고 상관없이 저항, 감압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을 지금 형광 아니지만 LED를 쓰지만 LED를 쓰게 되면은 와트수가 다 다르잖아요. 결국은 와트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방에 다는 전등이나 거실에 다는 전등이나 뭐 하여튼 간에 상관없이 모두 전압이 같다. 전압이 같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20쪽에 나와, 우리 책은 20쪽입니다. 우리 책은 20쪽인데 저항을 3개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2개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2개가 이해가 돼야지 3개가 이해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3개는 이해되는데 2개가 이해 안 된다.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저항을 R1이라 하고 우리는 값을 아직 안 줬습니다. 오늘 이것만 이해하고 AC 문제만 풀고 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예제 문제를 풀고 안 되면 또 30분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겠죠?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가 2라고 쓰겠죠? 선생님이 왜 2로 쓴다겠어요? V와 2를 구분한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 R1과 R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슨 연결이다? 연결.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해로를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림은 다르게 보이죠? 실제는 같은 거죠. 이제 아주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병렬이 뭐라 했습니까? 전압을 갖다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전압을 써볼게요. 여러분 눈에 와닿게.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이거 지우고 나면 또 다시 하면 되니까. 만약에 여기를 220V로 해봅시다. 사실 220V A를 두는 건 좀 정리니까 너무 세게 나가지 맙시다. 몇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1.5V 샀다 할까요? 편의점에서. 자, 저항값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항값 얼마인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V2로 표시할게요. 지금 어디를 찍은 거냐면 전압계를 가지고 자 이렇게 왔습니다. 전압을 찍었죠? 네. 몇 볼트 뜨겠어요? 번지 찍었으니까 상상을 하세요. 몇 볼트? 몇 볼트? 1.5V. 갑니다. 도소에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지 않다 했죠? 자 여기 왔어요. 여기 찍었어요. 여기를 선생님이 굳이 여기를 A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B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A 다시 B 다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자 여기를 그러면 뭘로 표현할까요? 대문자 A, 대문자 B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점을 상상을 합니다. 자 1.5 있죠? 자 A, B 찍으면 몇 볼트가 나올까요? 1.5 맞아요? 다시 그러면은 A 다시 B 다시 찍으면 몇 볼트 나올까요? 자 A 다시 B 다시를 선생님 여기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V1으로 표현하겠죠. 그리고 진짜 지저분하긴 한데 굳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압계를 가지고 전압계는 병렬 측정입니다. 자 찍었습니다. 몇 볼트예요? 1.5V죠. 예. 반대로 선생님이 대문자 A, B를 찍어보겠습니다. 그걸 V라고 했죠. 자 측정기 올라갔겠죠. 저항값이 얼마인지 모른다겠어요. 요렇게 하고 저렇게 몇 볼트예요? 1.5. 1.5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그러면은 스몰 a, b 소문자 찍었습니다. 몇 볼트예요? 1.5. 1.5죠. 자, a 다시 b 다시 찍었습니다. b V1이죠? 뭐예요? 몇 볼트예요? 1.5. 이 1.5예요. 정렬이에요. 다시 천장을 쳐다봅니다. 자, 여기 LED 전등이 있는데 전선 몇 가닥가 있을까요? 전선 몇 가닥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면 소리 잘 들어갈 거예요. 자, 천장 쳐다보세요. 이 전등이 불이 켜지려면은 몇 가닥이 들어와야 돼요? 몇 가닥? 두 가닥이죠? 자, 그럼 거기를 전압계로 찍으면 몇 볼트겠어요? 우리 집에 220 들어온다니까요? 몇 볼트예요? 220. 저쪽은요? 안방에서 찍었습니다. 내 방으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찍었습니다. 몇 볼트예요? 220. 주방으로 갔습니다. 몇 볼트예요? 220. 거실로 갔어요. 몇 볼트예요? 220. 화장실로 갔더니 110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공사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 뭐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게 지금 뭐다? 병렬 연결은 뭘 갖게 하는 거다? 전압을. 그럼 여기다가 전압 또 병렬 연결해주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전압이 같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전류값이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나오냐? 합성저항 구하라고 나오고 전류 구하라고 나오고 이게 다예요. 전압 구하라고 나오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V1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제식으로 얘기하면 V1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V1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R 원에서 발생하는 뭐? 발생하는 전압 강화란 말을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멋있잖아요, 전압 강화. 그죠? 네. 전기를 운반하는 사람이 멋있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V2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R2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그렇죠. R2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뭘 표현하면 되겠어요? 전류 표현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를 그냥 i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i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를 i2라고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선생님 여기를 i3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머리 조금 아프죠? 그러면 먼저 봅시다. i1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겁이 흐른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따 겁이 흐른 거랄게요. 자, 주연이 i1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말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R1을 지나고 전류. 와, 지나는. 저는 통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딱 통과하는 거. 자, 그럼 뭐라 쓰면 돼요? R1을 통과하는 뭐예요? 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제 나루가 결석을 했는데 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럼 I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부모님 오늘 저녁에 올리면 들으실 건데 빨리 무조건 대답해야 돼요. 어머니 보시다가 화납니다. 아침 일찍 가긴 하는데 공부는 안 한다. 6시 50분 그러는데 공부는 안 한다. 전기 에너지를 말하면 일 하나도 안 한 거죠. 발전소를 지어놓고 쓰지 않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자, 누가 대답을 하셨을까? 자, 뭐예요? R2를 지나고 전류. 어렵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봐보세요. R1 통과했죠? R2 통과했죠? 그러면 이제 좀 머리 아프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I3는 건 뭐예요, I3는? 선생님이 그냥 헷갈리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I3는 뭐예요, 민재? I3 뭐예요, I3? 네. I12까지 나왔어요. R1과 R2를 통과하는 전류를 여기 있어요. 그럼 I3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I는 뭐예요? 이제 I는. 네. 우리가 지금 KCL하고 KVL, 킬로포츠가 안 배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I는 뭐예요? I는? 글씨는 무지하게 잘 쓰는데 지금 머리는 안 쓰고 있어요. 자, 글씨 쓰는 건 좀 소홀히 해도 됩니다. 왜? 영상 올릴 거니까. 지금 뭘 집중해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거 언제 쓸 수 있다? 오늘 영상 올리고 나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선행학습 주인공. 네. I는 뭐예요? R1 플러스 R2. 그렇게 말해도 맞죠. 그럼 KC에 배웠다는 얘기예요. 전체적. 뭐?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라는 느낌이 온가요? 이 회로 전체라는 게 그게 이제 느껴져야 돼요. 그럼 I3도 뭐예요? 회로 전체예요. 눈을 크게 뜨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이렇게 가고 나중에 나눠주고 다시 와갖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이가 말한 대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주연이는 지금 선행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냐면 I3는 I1 더하기 I2라는 거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I는 I1 더하기 I2라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와요. 힐오프 법칙을 배워야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배관이 지금 스톱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R1을 영수기지, R2를 주연이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자공사에 물을 대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름에하고 이렇게 찢어지겠죠. 파이프도 이렇게 연결해 있으면 여름에하고 모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겠죠? 그래서 물하고 투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30페이지만 또 맨날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안 된 거니 영상을 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흐른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합성정하고 전압하고 전류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지웁니다. 영상이 다 나오니까 제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찍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직렬 연결이든 동렬 연결이든 뭘 먼저 구해야 된다?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합성 저항이라 하면 뭐냐면 결국은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전체 전류가 바로 보여요? 천연학습을 한 20년 한 사람들 모르겠죠.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자,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등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제도 이거 그림 보여줬죠? 가장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하면 뭐가 보입니까? 오음의 법칙이 보이죠? i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i는 또는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유일하겠다면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체 전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직관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면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성저항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합성저항은 직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가 됐죠? 병렬에서는 감소가 돼요. 왜 감소가 되는지 계산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 두 개짜리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두 개짜리는 일단 나중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겠지만 시간이 되면 암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느낌 왔어요? RT를 구하면 뭘 구하기 쉬워요? 전체적으로 I를 구하기 쉬운 거죠. 그럼 지우고 선생님이 이제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공식을 안 외우고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라고? 토탈 합성자 결론부터 냅니다. 두 개짜리는 더한 놈분의 곱한 놈이에요. 이거 익숙해지세요. 갑자기 표정들이 외우라고 하면 더 이상해지죠. 안 외우고 될 수가 없다니까. 영어가 왜 안 돼요? 안 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왜 안 돼요? 안 해오세요. 공식을 안 해서 안 돼요. 머리가 나빠서 안 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쓸 수 있는 건 뭔 거예요? 배웠어요. 그럼 선생님 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올 거야. 선생님 여기 보면은 어쩔 줄 몰라서 써갖고 왔어. 어쩔 줄 몰라서. 교환이 교환. 어쩔 줄 모르니까. 내가 산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30분만 하는데 내가 뻘소리해갖고 30분 어쩔 거예요. 다시 하자 그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써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KC에서 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시간 되면 설명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RT분의 1은 저항이 이제 두 개짜리만 하면 끝나는데 세 개짜리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꿔다가 이제 머리 뽀개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개 이상 짜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외우는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 시간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산수 실력 중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분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인가요? 네. 통분. 근데 난 통분이 어렵다고 계산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 RT를 구하는 거예요. RT를. 그러니까 두 개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RT분의 1은 분모 분자 갖게 해주는 건 뭐 엄마 갖게 한다고 해서 분모를 여기가 R2가 올라가는 거고 R1 곱하기 R2에 R1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RT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R1 플러스 R1 곱하기 R2분의 R2 플러스 R1인데 뒤집어 엎어지니까 이쁘게 써지니까 순서대로 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설명하면은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냥 하기 싫다고 해요. 근데 이거 알아야지 살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해야 돼요. 이걸 외우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병렬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안 되면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네. 본섭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합성정 보였죠? 네. 그 다음 이제 뭐 구해야 돼요? 지웁니다. 합성정 다음 뭐예요 이제? 전압은 같다란 말을 먼저 얘기했어요. 전압은 같다. 자, 전압은 같다. 여기 이미 써놨죠? 뭐는 같다? 병렬에서는 전압은 같다인데 뭐에 상관없이요? 지금 저항값 선생님들 이런 거 써주지 않았지만 상관없이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써줄 수 있는 거죠. 전체로 공급하는 전압은 뭐하고 똑같다? V1과 같고 V2와 같고 부재 선생님 써놓은 걸로 하면 이제 V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합성경합 구한 다음에 구하기 전에 이미 병렬에 대해서 전압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천장을 쳐다보라. 현장은 다 직렬 접속이다, 병렬 접속이다, 병렬이다. 그러면 병렬은 같다. 그러면 직렬은 반대니까. 반대란 말은 맞진 않죠. 전류는 같다. 그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써볼까, 선생님이? 강제로. 여러분들 1.5하니까 쉽게 써주지 않고 선생님이 완전 머리 아프게 써줘볼게요. R1이 225. 갑자기 계산기 안 쓰면 안 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R2가 10메가옴. 자, 물어보겠습니다. V1 붙이고 가세요. V1 얼마예요, V1? 지금 강제로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하지만 맞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 V1 얼마예요? 몇 볼트예요? 1.5V요. V2는요? 1.5V. 왜요? 전압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 맞는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명부칙 쓰면 돼요.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I2 곱하기 뭐예요? R2를 쓰면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I1 곱하기 R1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근데 구할 수는 있어요. 아이온을 말로 풀어볼까요? 아이온은 어떻게 된가요? 전류 한번 그려봅시다. 전류. 아이온은 어떻게 구합니까? 오명부칙으로 하면은 R1분의 V1이죠. 네. 근데 V1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로 가면 돼요? 2로 가면 돼. 2. R1분의 2로 가면 되죠. 그죠? 네. 이상하게 생겼지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20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1.5V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불편할 뿐이지. 계산기 빨리 눌러보세요. 계산기. 빨리 보세요. 계산기. 가방 안 들고 왔어요. 자, 30분 서만 더 하면 안 되거든. 네. 선생님 영상을 쓰다 보니까 이제 거칠게 말을 좀 하는 게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자, 누르겠습니다. 10 나누기 몇이에요? 아니, 1.5죠? 1.5 나누기 220. 0.068이에요. 몇이에요? 0.068 암페어. 그러면 I2는 어떻게 되겠어요? I2는 투분의 V2가 되겠죠? 네. 그럼 또 뭘로 쓸 수 있어요? 전압은 같으니까 이거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몇이에요? 갑자기 복잡해지죠? 몇이에요? 10메가예요. 10에 몇 승? 6승. 그 다음 몇이에요? 선생님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신고를 할 건데. 그죠? 네. 이 계산이 맞는지 틀리면 어떡하든지. 확인해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가로 10 곱하기 6승 가로 닫고 몇 나오냐? 해별나게 적게 나옵니다. 만든지 확인하기 힘들어요. 자, 몇이 나오냐면 0.00000 6개 나와요. 0.00150 암페어 나와요. 여기 합성량 구하라면 짜증나겠죠? 네. 집에서 해보세요. 더한 놈분의 곱한 놈. 할 수는 있어요. 요거 계산기로 안 하면 오늘 저녁밥 못 먹습니다. 네. 왜요? 수학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순환소수, 뭐 요한소수 나오잖아요. 그죠? 네. 보통 그래서 기사 시험에서는 소수 셋째짜리 단원을 이용합니다. 근데 기능사에서 그게 어렵게 안 나와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병렬에 합성량 구할 수 있겠죠? 전류랑 개념 알겠죠? 네. 지금 풀었죠? 이제 전류 분배 법칙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전류 분배 법칙하고 거의 맞춰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예요? 그게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직렬에서는 전압 분배 법칙이겠죠? 네. 병렬에서는 뭐의 분배 법칙이겠어요? 딱 보니까 나눠 흐르잖아요. 나눠 흐르잖아요. 뭐가 분배 법칙이에요? 전류의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해도 좋지만 암기 안 하면 선생님 머리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값도 하시라고. 선생님 진짜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이라는 걸 느끼면 알아야 돼요. I3도 전체적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눈을 띄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는 전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알아야 돼요? 여기에 유입되는 전체 전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I의 오늘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I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전류.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저항 2개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3개짜리는 또 상황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고요? 뭘 알아야 돼요? 전체 전류를 알아야 돼요. 얘가 나눠서 준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빵을 먹고 있어요. 21개를. 똑같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죠? 네. 갑자기 내 선생님 아들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다 적었잖아요. 분배가 어떻게 된가 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R1 플러스 R2인데 직렬에서는 전압 분배할 때 몇 개로 가고 싶으면 몇 개 올라가야 되죠?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됩니다. 누가 올라가야 돼요? 상대편이 올라가요. 상대편. 누가 올라가야 돼요? R2가 올라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계산해보면 알아요. 양보입니다. 양보.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R2분에 누가 올라가요? 양보하라겠죠? 양보. 네. 누가 올라가요? 네. 3개짜리는 복잡해야 돼요. 3개짜리는 동시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정리 끝난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문제 원래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KCL 할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왜 합성제한이 더한도 분배 곱한도느냐는 KCL을 배운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 문제 하나 써주고 여러분들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이제. 자, 선생님 정리를 말 없애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때요? 방금 배운 건 다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시험을 볼 때는 어때요? 직렬이다 등렬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는 거죠. 전기도 마찬가지죠? 네. 그냥 상황을 놓고 보는 거예요. 직렬이 등렬이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그림을 보자마자 해석을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값을 가져온 게 좀 쉬우라고 보신 것 같아요. 얘는 9V. 얘는 몇 볼트냐면 몇 볼트가 아니죠. 3호 9ohm을 줬어요. 그럼 뭐뭐 구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합성계화. 두 번째 여기다 표시해줘보죠. I1 I2 해주면 되겠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서부터까지는 V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까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V2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I1을 구해라. I2를 구해라. 마지막 뭘 구하면 되겠어요? 전류 분배 법칙으로 이제 구하는 것도 해보면 되겠죠? 뭐요?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는 거다. 그러면 얘를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등가율을 그려준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가장 간단한 예로 만들어가란 말이에요. RT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RT를 구하면 뭐가 쉬워져요? 전류가 쉬워지죠? 네. 근데 눈으로만 오늘 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자, 그런데 눈을 크게 떠보면 여기서 합성저항 구한 것보다 뭐가 더 빨라 보여요? 전압이 보이네, 전압이. V1이 얼마예요? 병렬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네. 자, 측정기로 갑니다. 여기 V1 찍었죠? 네. 맞습니다. 몇 볼트예요? 9볼트죠? 저항값 상관없다니까요. 자, 여기 찍었습니다. 몇 볼트예요? 볼트. 자, 그런 거는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V1은 얼마예요? 9볼트. V2는요? 볼트. 그럼 I1, I2 세상 편하게 구하죠.
그죠? I1 어떻게 구하면 돼요? R1분의 V1 R1분의 E I2는 R2분의 V2 R2분의 뭐가 돼요? 2가 되죠? 네. 근데 이미 다 보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는 3분의 9 9분의 9 그죠? 네. 근데 이제 시험을 물어볼 때 합성경을 물어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한 놈분의 곱한 놈 어떻게 하면 돼요? R은 풀기 전에 암기를 한다니까요. 암기를 선생님이 암기 안 해도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한 놈분의 12분의 몇이에요? 선생님이 손으로 못 하겠어요. 계산 누르시라고. 알겠어요? 네. 기능사 다 계산기로 푸는 거예요. 우리 수학 시간 아닙니다. 맞아요? 푸는 거? 네. 다음으로 곱한 놈. 뭔가 나오겠죠? 분배 법칙은 이놈을 안 다음에 이놈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알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